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애들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하나, 중학교 1학년 하나.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와 5학년, 중학교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었어요. 근데 요번에 학교를 등교를 시킨다니까 이제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이제 중학교 가는 녀석 하나, 그리고 하나는 고등학교 가는 녀석인데, 참, 아직도 애들을 길러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 내 살다가 보니까 그 학교 안 보내는 이런 때는 난 처음 봤어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 인터넷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집에서만 애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교육상으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요, 지금 보니까 2020년 5월 5일인데 시험이 39일 남았어요. 40일이 깨졌습니다. 좀 이제 9일 지나면 이제 30일이 또 깨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들 중에서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 우리 그 전기기능장 기출 관연도 문제 제가 PLC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시퀀스 에러도 출제 오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퀀스 오류 쪽에 출제 오류나 제어 동작의 오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시퀀스 도면은 방대하죠.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면에 그리는 게 크다 보니까 그거 이제 제외를 했는데, 최근에 66회에도 출제 오류가 있었죠. 좀 황당한 출제 오류인데 이 출제자의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이게 그 59회 4일차 문제니 몇 문제만 한번 딱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그걸 이렇게 뜯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PLC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PLC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시퀀스 에러도 왜 틀리는지 다 여기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이게 논리 에러도라고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그 59의 4일차 문제입니다. 보고 문제입니다. 이 생각이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거는 이제 이게 동작이 안 되니까 요걸 엔드 게이트로 바꿨다고요. 엔드 게이트로 바꿔서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 펄스 기호가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지웠어요. 안 지우고 그냥 봤어요. 그냥 강행 처리한 거야, 이걸. 이거는 강행 처리했어, 강행. 이 펄스 기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냐면은 그 단시간 입력이라고, 이게 아니고. 단시간 입력이라고,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됐었어요. 이건 삭제를 했던 것 같아요. 단시간 입력. 나중에 삭제했나? 이게 금방 삭제를 안 하니까 나중에 삭제했어요, 이건 또. 그런데 하여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고쳐서 했거든요. 제가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서 성립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말도 안 된다. 왜냐면은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지금 이 SP1, SP2, SP3를 갖다가 손이 이제 세 명이서 여기 잡아서 이쪽 한 사람이 여기 잡고 한 사람이 여기 잡고 한 사람이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한 사람이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한 사람이 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어떤 모양이 되죠? 이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SP1, SP2, SP3가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요 안에 내부 회로도를 거쳐서 또 삼각형이 돼가지고 여기서 삼각형이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HL1, HL2,
HL3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 뭐 HL4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 이 삼각형 모양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누른다는 그 순서는 없죠. 그죠? 순서는 없죠. 이걸 먼저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를 먼저 누른다는 그런 순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 어떤 걸 먼저 입력을 시킨다는 개념이 없는데, 얘는요 이거를 같이 세 개를 동시에 이제 동시라고 하는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올리지 않습니까? 요거 1번, 2번, 3번 이렇게 올리면은 말 그대로 HL1, HL2, HL3 이렇게 얘 켜지고 그 다음에 요거 켜지고 그 다음에 요거 켜지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켜져요. 이렇게 순서대로 반복해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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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요걸 1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요거를 2번으로 놓고 요거 3번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ON을 시켰어 전부 다. ON을 시켜야 돼. 이 단시간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ON을 시켜야 돼. 그러면은 1번, 3번, 2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은 네, 이 순서에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가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 순서를 SP1 해가지고 HL1 이렇게 내보내고 SP2 해가지고 HL2 내보내고 SP3 해가지고 HL3 이 순서대로 내보내니까 얘를 먼저 키고 그 다음에 얘를 키고 2번 3번 이렇게 해도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가 실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HL한 1번, 2번, 3번으로 돼요. 이게 3번인데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엉터리 문제였는데 이게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이 제어 구조를 모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출제를 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거 뭐 어디 기능대나 어디 문제를 갖다 놓고서 엉터리 문제를 갖다 놓고서 그걸 뺏겨서 낸 거예요. 출제자라는 애가 출제자 거기다 이제 검토자라는 애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제팀 산업인력관리공단 이 출제팀 이렇게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거치는데 얘네들 외부인이야. 외부인이라는 건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외부인을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여기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출이 되면서 얘네들이 받아다가 또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얘 이 1번, 2번, 3번 이 세 명이 전부 다 세 명이 아니지. 여기는 뭐 떼거리로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바보라는 거죠. 바보. 바보야. 어리석은 애들이 이걸 문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3트리오가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동작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 뭐 엔드로 고쳐서 시험을 또 봐요. 고쳐봤고 이거는 안 지웠어. 이거 지워야 돼. 이거 이 펄스 기호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고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로 동작을 시켜서는 안 되는 잘못된 회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보내고 그 다음 내보내고 이렇게 내보내면은 원래는 이게 SP1이 먼저 입력이 되고 ON을 시키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SP3를 ON을 시키고 3번 SP2를 입력을 시켰다고 그러면은 ON을 이렇게 시켰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출력은 HL1 나가야 되고 HL3가 10초 나가야 되고 HL2가 10초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 돼요. 왜냐면 이 순서대로 출력을 내보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PLC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인데 맞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 구조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전혀 이게 이 문제로서 성립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를 뭐 삼각형까지 그려줘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이해를 할 수 있을라나? 이 출제자나 이 검토자 얘네들이 출제자 검토자 이 출제팀 애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바보라니까 바보 얘네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출제를 해서 이런 엉터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겪었었잖아. 이날 난리 났었어.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서 뭐예요? 막 떨어지고. 이랬던 게 이 문제입니다. 이게 몇 회? 59회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55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시험이 55에서부터 60 지금 65회라고 해야 되나? 60 한 5회? 65회까지. 그러니까 66회는 타임 차트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참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암흑기라는 건 뭐냐면은 막 출제 오류가 막 엄청 났었어요. 출제 오류가 가장 심각했었어요. 가장 심각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출제자 또는 검토자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그 출제팀 산단 출제팀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문제 유출 사전에 시험 사전에 문제 유출이 극심했던 때예요. 극심. 뭐 물론 뭐 66회 때에도 66회 이 앞전 시험에서도 문제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이 됐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 유출됐다고 그러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그쪽이 이제 어느 쪽에서 시작했냐면은 이제 광주 순천 쪽 순천하고 대전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66회 때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그 얘네들이 유출했던 게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55회 때 이후로 65회 때까지 그렇게 되고 물론 뭐 66회에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유출은 이렇게 됐었던 이 시기가 바로 뭡니까? 이 전기기능장애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암흑기. 그때 나왔던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59회 4일차 이 문제 논리회로도가 나왔는데 엉터리 문제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때 이때 문제들을 보면은 뭐 거의 100%가 전부 다 출제 오류예요. 출제 오류에 제어 동작 오류 막 문제점들이 심각해요. 요때 이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59회 5일차 문제네. 59회 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했는가 보다. 보니까 자, 이때는 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쪽이 뭐냐면은 그 카운터 업다운 카운터를 이게 했거든요. 이거는 시퀀스 회로도입니다. 시퀀스 회로도. 요거는 이제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그러니까 시퀀스 회로도라고 해가지고 요걸 해서 결합을 시킨 거야. 결합을 시켰어요. 결합을 시켰는데 이 순서도를 보면은요.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이 중에서 이제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고친 거다. 이건 고쳐가지고 그런데 이 값이 이게 비교 명령어 이거 자체가 틀렸어요. 이거 표기하는 것 자체가 틀려가지고 이 수정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이런데 이 순서도에서 이걸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시퀀스에다가 순서도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기억은 요게 틀렸던가 기억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틀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틀렸던가 뭔가 하여튼 하나가 틀렸습니다. 요건가. 그래서
두 군데가 세 군데가 틀렸어요. 이게 기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게 또 이 시퀀스 에러도하고 순서도를 결합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 결합 과정에서 이 하나의 이 점선 안에 있는 것을 기계라고 바라보고 기계에 전원을 주는 이 전원선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야지 얘도 하나의 어떤 기기나 장치다 아니면 계전기다 라고 이렇게 봐서 시퀀스 회로도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 뭐 시퀀스 회로도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거기다가 순서도 자체도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려가지고 이게 비교 명령어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또 59회 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건 고친 겁니다. 고쳐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것이지 실제는 이게 잘못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문제 또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때 60회 때인가 뭐 61회 때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요 문제도 또 보시면은 시퀀스 헤로도 이쪽이 시퀀스 헤로도인데 보십시오. 여기가 시퀀스 헤로도죠. 여기가 시퀀스 헤로도고 여기는 이제 순서도가 또 나왔어. 이 순서도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그지? 예, 순서도 되게 좋아하네.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된 건데 이쪽은 뭐가 문제냐면 이 M 메모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M 메모리. 우리 시퀀스에도 M 메모리 사용하나요? 그런 표현 안 하지. 이건 내부 메모리인데 PC 내부 메모리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 표기 문제도 보면은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거야. 그냥 갖다가 끼워 맞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요거 순서도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순서도에 좀 이상한 기호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순서도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죠? 이게 이등변 사각형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죠? 이거 있죠. 이 기호. 이게 이 수동 입력이라는 겁니다. 수동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순서도 기호로는 수동 입력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은 모양이 뭐와 같죠? 무슨 나무 판때기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옆으로 뭐 기울여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키보드예요. 키보드를 갖다가 비스듬히 놓은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키보드에 의한 입력이에요. 예. 키보드에 대한 입력인데 이 키보드에 대한 입력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애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순서도에 PLC 기능장 작업하면서 키보드에서 입력합니까? 예? 이 수동 입력이라는 건 이 키보드에 대한 입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서도를 잘 몰라요. 출제하는 애들이나 출제자, 이 검토자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팀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할까 이 3트리오는 얘네들은 순서들을 모릅니다. 예. 이 기호는 컴퓨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순서도 그걸 갖다가 그 순서도 기호를 그냥 갖다가 끼워 맞춘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서 이 키보드에 대한 입력을 가지고서 키보드에 대한 입력, 뭐 콘솔에 대한 입력이잖아. 콘솔에 대한 입력이라고 콘솔에 의한 입력이라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 키보드하고 콘솔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PC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입력을 갖다가 키보드나 이 콘솔에 대한 것을 마우스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드라이버인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드라이버를 깐다고 그러잖아. 키보드 드라이버 깔고, 콘솔 드라이버 깔고, 마우스 드라이버 깔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뭐 요즘 뭐 키보드 꽂아놓고 또 뭐 거기다가 마우스 꽂아놓고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그런 거예요. 있거나 저절로 깔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원래는 이 드라이버를 갖다가 하나씩 다 깔아줘서 그 입력을 밖에서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드라이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기계가 받아들이는 입력을 갖다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동 입력, 콘솔에 대한 입력, 키보드에 대한 입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뭐 푸시 버튼에 의해서 입력 받는 것을 가지고서 여기다 끼워 맞춰 쓰는 거 보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기능대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끼워 맞춘 거야, 이게. 걔네들이. 이런 기호를. 그 기능대에 보면은요, 순서도 기호 있잖아요.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걔네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문제를 낸 거야, 지금까지. 이거 정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보십시오. 문제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출제 내는 게 형편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 형편없는 거예요? 이 출제자나 이 검토자, 산업외과 출제팀 애들이 진짜 기술적인 이 지식이 바닥이야, 바닥. 응? 바닥인 애들이야. 지식이 바닥인 애들이야. 이 바닥인 애들이 지금 현재 출제를 내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이 또 문제를 유출을 하죠. 얘네들이 문제 유출. 지금 그래. 얘네들은 요거 이제 문제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폴리텍이나 이 양아치 학원들에게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제공해서 주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합격자를 내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15년 동안 이거를 지켜본 사람이야. 지켜보고 교육한 사람이라니까. 교육하면서 내가 이게 절실하게 이게 느끼잖아. 느낀 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엉터리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산업약관 출제가 낸 문제 중에서 90%는 다 출제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산업혁과공단이 문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개를 하면은 얘네들은 소송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소송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문제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기능시험 문제를. 이지경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지금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우리 이제 이 수능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걸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전기 기술인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런 쓰레기들이 문제를 내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죠? 나 이거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뭔가, 나 이거 뭔 키보드 같은 거, 이제 마우스 같은 거, 콘솔에 의해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 아니잖아. 응? 더군다나 여기 있는 M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얘가 이제 PLC 프로그램 변경하면은 이건 내부 메모리를 써가지고 M 메모리 썼잖아. M 메모리 봐봐. 이 시퀀스에 M 메모리 쓴 것 자체도 이상한 거고, M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내부 메모리에서 이 받아들인 값인데 이게 왜 외부에 이 콘솔에 입력이 되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문제를 끼워 맞추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시퀀스 에러도 하고 PLC하고 순서도 하고 결합을 했으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기, 장치 또는 계전기라고 바라보고서 계전기 전원을 줘야지. 전원 다 어디로 갔냐 이 이야기야 이거. 기본적인 이런 소양이 안 됐다니까. 봐봐. 그래서 얘는 하나를 별도로 동작해서 얘네들 출력 단자에 출력을 내보낸다. 그래서 여기 결선을 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뭡니까 시퀀스 에러도 하고 이 순서도 하고 매칭이 된다고. 근데 이거 뭐 전혀 뭐 완전히 딴 세계야 완전히. 응?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것이 돼버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 한번 또 볼까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때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쪽은 지금 보시면은 순서도예요. 예, 이쪽은 시퀀스 에러도죠. 시퀀스 에러도고 이쪽은 또 순서도가 나왔어요. 순서도 참 좋아하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좀 그다지 문제가 된다. 그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카운터 있죠. 이게 업다운 카운터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고쳤어. 이게 뭐가 고쳤냐면은 이 최소값인가 최대값인가 그걸 고쳤다고. 여기 이게 여기 이게 이것도 오류가 나서 이 뭡니까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요걸 고쳤다고 내가.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틀려가지고 이걸 고친 걸로 기억나.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업다운 카운터 아닙니까? 업다운 카운터도 하나의 기기이자 장치이자 계전기입니다. 계전기다 보니까 여기 전원 주잖아 이렇게. 그지? 전원 주고 입력 받아들이고 출력에 이제 접점을 갖다가 어디다 썼겠죠? 어디다 썼냐? 지금 보니까 카운터 주려고 어디다 나왔어? 카운터 이거 저기 비교명이 여기서 쓰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받아서 쓰는 거니까 순서도에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고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또 보겠습니다. 이 순서도가 얘네들이 이제 지적을 자꾸 하니까 좀 이제 그게 없어졌네. 그 콘솔에 대한 입력이 없어져 버렸네. 이제 뭔가 알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하설표 기호가 두 군데인가 틀렸어. 이게 두 군데인가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여기 리셋하고 0에서 10 이하일 1에서 10 이하일 때는 R을 원하고 R을 돈이고 10보다 크면은 10보다 크지 않으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고친 거다. 이거는 고친 거 같은데 아닌데 10보다 크면은 밑으로 가고 10보다 크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비교를 계속 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10보다 크면은 이쪽으로 가서 R2가 5%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R2가 먼저 5%를 하고 그 다음에 5초 후에는 R1이 5% 하고 또 R3가 1초 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는데 뭐야 이거. 이게 어디가 두 군데인가 틀렸는데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좀 이게 복잡해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틀리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몇 회 문제냐, 볼까요? 59회 때 같은데, 59회 때. 그죠? 59회 때 문제 같다. (60회) 때인가? 60회 때 같은 60 여기 있네.
이 문제 같은데? 아닌데? 이거 아니다. 여기도 출제 오류가 돼가지고 화살표 보십시오. 화살표. 이거 고친 거 봐봐. 이렇게 틀렸다니까. 지금 한 군데 여기 틀렸죠? 여기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거 출제 오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거든. 이걸 보면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게 틀린 거야. 이게 틀려서 고치고 여기 보면 뭐 후자는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고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틀리고 그죠? 이 화살표가 이게 틀리고 이 전원선도 빠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을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59의 6일차 이건 아니고 요것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해놨다고 뭐 출제 오류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얘네들 보면은 아닌 게 어딨어. 다 출제 오류지 뭐. 이게 다 하는 짓이. (61회인가) 보다. 그게 문제가 61회 같은데 이때도 문제가 됐죠. 이것도 출제 오류입니다. 이것도 출제 오류였고 몇 일차인가 모르겠네. 거기가 오류가 된 부분이 했는데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 저게. 자, 여기 있네 여기. 출제 오류된 부분이 여기 있네. 봐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내네. 이렇게 가라. 크게. 크게. 그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맞다. 이쪽으로. 이게 돌리는 게 이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잘 봤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초 이렇게 뱅뱅 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왜냐면은 5초 동안에 카운터가 변경될 수가 있잖아. 카운터 여기 입력 계속 할 수가 있잖아. 이쪽에서. 카운터 입력이 변경되면은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 이쪽이. 바뀌어야 되잖아. 이게 0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오프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쪽만 이렇게 돌면은 중간에 카운터 값을 변경해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출제 오류야. 이거 X야. 이거 잘못된 거야. 맞게 봤네. 제가.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도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돌아서 이렇게 돌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카운트 값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5% 시키잖아요. 봐봐. 5%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5초 동안에. 안 그래요? 그렇잖아. 9였어. 지금 카운트 값이 9잖아. 9였으면은 5초 후에 이렇게 되는데 5초 안에 또 카운터가 입력이 돼가지고 10이 돼버려서 10이 돼버리면은 10이 돼버리면은 10이 돼버리면은 이게 뭐야? 이거 두 개 다 온이 되는 거네? 11이 됐다 그러면 11이 되면 11이 될 수는 없잖아. 리셋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리셋 버튼이 있잖아. 0이 될 수가 있잖아. 0이. 여기 보시면 맞게 봤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PB6 눌러가지고 리셋을 하잖아. 리셋 해버리면은 얘가 0이 돼버리잖아. 이게 시제로가 0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꺼져버리잖아. 크게 돌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아. 그리고 여기도 출제 오류네. 여기도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크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돌아야지 이 값을 다 비교해서 R1이나 R2의 변경이 이제 될 때마다 이 HS3가 ON이 되고 뭐 이 HS3가 이제 전멸을 하고 또 HS3가 오프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놔 버렸어요. 출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제대로 본 겁니다. 이 문제를 하도 막 뜯어봅니다. 제가 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보십시오. 이게 출제오류 맞아요. 이게 이렇게 화살표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 이게 아니야.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된다고. 얘도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살표 흐름을 잘 몰라. 흐름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순서들을 내냐 이 얘기야. 엉터리 오류 문제가 막 계속 나오는 거지 얘네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순서도 내보라고 그래. 내보면 얘네들은 워낙 실력도 없고, 얘네들이 그럼 실력이 바닥인 애들이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순서도 내봐야 계속 출제 오류지 화살표를 못 그리는데 제대로, 동작을 이해를 못 하는데, 제어 동작을 이해도 못 하는 애들이 무슨 문제를 내고 자빠졌냐, 이 얘기야.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때 이거 보고 그리는 건데, 뭘. 그러니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지경이라고. 좀 이 문제 또 볼까? 이 문제들이 보면은 자 이쪽은 지금 시퀀스 에러도잖아. 시퀀스 에러도인데 이쪽에서는 뜯어서 고칠 게 그렇게 없었어. 근데 문제는 얘였었어. 얘는 이 문제는요. 이 타임 차트가 나왔는데 야, 타임 차트 출제 오래될 거 별로 없잖아. 출제 오류가 가장 적은 것이 뭐냐면 타임 차트야. 타임 차트가 출제 오류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많이 냈거든. 근데, 그래서 문제 연구도 많이 되고 많이 된 게 이제 타임 차트인데, 요게 이게 왜 출제 오류가 됐냐면은, 기가 막힌 게, 이게 지금 시퀀스도 아니야, 시퀀스. 시퀀스도 이게 타임 차트인데, 근데 이 문제는 기능대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이 시퀀스 에러도 요 그림에다가 기능대 문제를 플러스 한 거야. 플러스 했는데 이 플러스 하면서 이렇게 타임 차트를 플러스 하면서 여기다 플러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어. 아니 근데 이태미 당신은 뭐가 문제라고 자꾸 떠드는 거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가 기능대 문제를 잘 살펴보니까 기능대 문제는요. 거기서는 또 문제가 없었어. 기능대 문제도 출제 오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문제가 없었던 그런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다 끼워 붙였다고 해서 왜 당신이 출제 오류라고 왜 그러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능대 문제는요. 이 PB2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PB2는 뭐냐면 PB2를 언제든지 눌렀다 놓으면 리셋 초기화 된다고 써 있어요. 초기화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기능대. 근데 이 시험지는 그 어디에도 이 PB2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PB2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고친 거예요, 이거. 그때 없었어요. 이거 고친 거예요, 고친 거. 이거 고쳐서 이거 추가로 집어넣어서 고쳐놓은 거예요, 이거. 수정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이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PB2인데, 이 PB2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요. 뭐냐면은, 보십시오. 이렇게만 그려놓으니까,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PB2가 시작일 수가 있어요. 시작 버튼이고, 이게 종료 버튼일 수 있어요. 이게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B2를 한번 눌렀다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입력을 해서 여기를 반복한다. 아니면은 다른 동작이 있거나.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작 버튼이야. 이게 시작 버튼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PB2에는 언급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냐. 아니면 그냥 한번 눌렀다 뗀 건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종료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눌렀다 떼면은 리셋 하는 거다. 그냥 이거 심심해서 눌러 놓은 거다. 심심해서 해서 넣는 거다. 아무 뜻도 없다, 이거는. 근데 시험에서 아무 뜻도 없이 이걸 넣을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 뜻도 없이. 심심해서 이걸 넣을 이유가 없잖아. 이거에 대한 무슨 동작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데 언급이 없어. 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 한번 포지티브일 때, 누를 때, 요 동작이 진행이 되죠. 보십시오. 여기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은, 여기까지 반복하네? 그죠? 여기서 여기 반복하죠. 여기 반복 구간이야? 반복인데, 자, 보십시오. 자, 여기는 지금 눌렀다 떼고 나서, 이죠? 이때 꺼지죠. 여기는 요게 온이 됐어요. 요게 온. 요거부터. 근데 여기 세 번째 누를 때 보십시오. 지금 반복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반복이죠. 그런데 요게 켜졌네. 이거 뭐요? 이 동작하고 요 동작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거야.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정지돼서 끄기 전에 여기 와서 자, 누를 때 꺼지는 거냐 아니면 눌렀다 뗄 때 꺼지는 거냐 뭐예요 이게?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지금 누를 때 끌 수도 있고 요때 끌 수도 있고 눌렀다 뗄 때 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카운터 입력을 또 몇 번을 또 집어넣었다가 한 5번 있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시험을 봤다니까. 여러분이 봐도 이거 출제오류 아닙니까? 보세요. 아, 딱 봐도 출제오류네. 봐봐. 근데 이거 가지고 시험을 봤다니까 지금. 이게 기능대회 문제였어요. 기능대회 문제 거기서도 좀 문제점은 있었어요. 오류가 있었었는데 이런 엉터리 오류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 시퀀스에다가 끼워 맞춰서 하면서 심각한 오류가 또 생기는 거야. 기능대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을 봤다라는 생각을 안 해. 몰라 걔네들. 그런 게 무슨 생각을 해봐. 기능대에서 뭐 수상을 했거나 뭐 나갔다고 할 수 있겠어. 창피한 노릇이지 한마디로. 아, 문제 오류가 있는 걸 갖다가 발견도 안 하고 그냥 한다니까 얘네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누를 때 이렇게 반대로 됐잖아요. 봐봐. 이렇게 반대로 됐으면은 이 동작하고 이 동작이 틀린 동작이라고. 만약 같다고 해도 여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완전히 틀려. 그러면 뭐 더 신빙성이 확실해졌지. 지금 여기가 지금 누를 때냐, 네 번째 누를 때냐, 눌렀다 뗄 때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또 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눌러서 뭐 꺼지냐, 아니면 여섯 번째 눌렀다 뗄 때 꺼지냐, 몇 번이냐 모르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켜지는 거냐? 언급 없잖아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그래놓고 무슨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냐 이 얘기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항상 이래 왔어요. 엉터리 문제를 계속 해갖고, 이게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출제 오류가 심각한 원인은, 자, 첫 번째 이제 출제자가 있죠. 출제자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검토자가 있어요. 검토 과정이 이렇습니다. 저 출제 과정이 이래요. 출제 과정을 살펴보면은 검토자가 이렇게 검토를 하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산업인력활용단 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단 출제팀, 산업인력활용단 출제팀 이렇게 거쳐가지고 딱 해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인쇄 과정을 거쳐서. 인쇄는 뭐 시험 닥쳐서 하더구만.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하는데 벌써 출제자가 출제를 한번 내면은 검토를 한번 하죠. 검토 작업 1번 하죠. 그 다음에 검토자가 검토 작업을 하죠.
2번. 또 검토 작업. 얘가 3번 해서 여기 산업인사 출제팀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3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런데도 뭐예요? 이런 엉터리 문제가 계속 나와. 지금 현재도 그래요. 아니 66회 때도 보시면 시퀀스 에러도에 왜 타이머가 있으면은 타이머 여기 이 T1 A 접점이 있고 여기 T1 이렇게 B 접점이 있으면 이렇게 공통이 이렇게 8번 잡아야 되잖아. 여기 8번 그죠? 8번 6번 5번이잖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타이머 이쪽에 T1 있으면 이렇게 이 선에 보면은 여기에 뭐 X1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T1 B 접점 이렇게 다 이 공통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이런 문제를 내고 있다니까. 그러니 뭐 얘네들 출제 수준이 엉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기가 막혀. 지금 이런 그 3번의 검토 작업을 거칩니다.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되지를 않잖아. 검토 하는데도 뭐예요? 결론은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 오류 문제가 계속 나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원인은 이것에 대한 원인입니다. 원인은 첫 번째 뭐예요? 얘네들이 이 출제자, 검토자, 그리고 산단 이런 애들이 기술적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기술적 능력이. 그리고 기술적 소양도 없어. 지식도 없어. 지식도 바닥인 애들이,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출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를 출제자가 분명히 공학 박사다 뭐 하면서 저기 말이야 그 폴텍 그 교수다 뭐 하면서 얘네들이 냈을 거라고. 그리고 검토 잘하는 애가 또 이제 사회에서 이제 뭐 했다 그러면 자기는 뭐 무슨 과 나왔다 하면서 이런 애들이 했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이 시퀀스라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PH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지. 얘네들이 깊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필답형 같은 그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지. 작업형 시험에서. 원래 기능 시험은 작업형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필답형으로 바꿔가는 거지 한마디로. 안 되니까 얘네들이 기술적 능력이 안 되니까 뭐예요? 말로 쓰는 거, 사지선다형이나 말로 쓰는 거 필답형 그걸 보고 자빠진 거지 한마디로. 기능시험이 변질화되는 거지. 본연의 기능시험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내가 봐서는 있어서는 안 돼. 얘네들이 이 시험에서 지금 엉터리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오류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능력이 부족한 거야. 능력이.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기술적 능력, 소양, 지식들이 뭐예요? 그냥 그 책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사지선다 문제나 그 필답형 있잖아. 그런 거나 하는 애들이지. 이 작업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그 기술적 소양이 안 되는 이런 그 저급한 애들이 자리 차지를 하는 거예요. 자리 차지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문제를 빼돌려요. 정보와 문제 유출을 합니다. 유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출 위해서 이 짓을 합니다. 정보하고 문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인이라고는 또 볼 수는 없죠. 이거는 그 결과지. 결과가 되는 거지. 결과가 되는 거지. 지금 최근에 그 타임 차트 나왔던 거 66회 타임 차트 나왔던 것도 보시면은 그 오류가 있죠. 타임 차트가 이제 2개가 나왔는데 그 타임 차트 1번하고 타임 차트 2번하고 두 번째 거 하고는 뭐예요? 그 서로 상호 락 관계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출력은
겹치면서 S1이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A 타임 차트, S2가 들어왔을 때 B 타임 차트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죠 그런 거 매칭이 안 되죠. 그 뭡니까 출력이 혼합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서로 상호 락을 걸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 그런 말도 없고, 그러니 평가가 할 때 그 문제가 되는 거지. 두 개 다 나와도 그냥 합격을 시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계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죠. 그런 한번 동작을 이제 램프에 표시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카운터 입력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카운터 입력이 막 변경이 돼 버리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 최근에 나왔던 것도 그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제어 동작을 면밀히 이 그 뭐예요?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얘네들이. 부족한 애들이 이런 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껍데기만 박사한 거야. 껍데기만. 얘네들이. 실력은 없는 애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고 저 시험 봤던 수험생들이 비난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얘네들이 또 이 자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차지를 하면서 얘네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 이걸 하고 있는데 왜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 왜냐면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데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 얘네들이 출제 문제를 빼다가 거기 빼다가 줘야지만이 걔네들 그거 작업하고서 연습하고서라도 뭐예요?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등록을 하잖아. 이게 돈이. 국비 받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받아먹는 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씁쓸하죠. 참, 이런 현실이. 그리고 또 학원들도 어떻게 합니까? 빼다가 해야지만이. 빼다가 해야 되니까 학원들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 전체가, 폴리텍하고, 폴리텍 애들이 들어가서 출제 내는 거고 폴리텍 애들이 또 검토를 하는 거예요. 학원 놈들이 또 들어가서 또 같이 하는 거예요. 학원 놈들이 학원하고 이 산단이란 산업인력가공단입니다. 얘네들이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 세 개가 연결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검토하는 작업에서 작업 단계에서 요 세 놈들이 문제 정보와 유출을 합니다. 유출을 해서 이제 걔네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뭐래요? 다 불합격을 시키는 거야. 항상 이래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게 시험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조사가 돼서 밝혀졌어요. 이미 밝혀졌는데도 이 처벌을 안 해요. 얘네들이. 이 처벌을 안 해요. 자, 이런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사가 돼서 이미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그 울산 검찰청에 올라간 그 사건 번호 2018 형제 20105 이 사건 번호가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을 그렇게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검토자가 빼돌렸지. 검토자 빼돌려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해가지고 처벌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처벌을 안 하냐? 이걸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게 산업인력가공단입니다. 얘네들이 막고 있어요. 지금 은폐 작업을 하고 숨기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뒤를 봐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산업인력가공단을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부정집단이다. 부정집단. 예? 부정집단이다. 자격증 비리에 부정집단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출제자하고 뭐 검토자, 뭐 산업의 직원들 이 출제 과정에서 유출이 된 거니까 산업인력가의 잘못이 굉장히 크잖아. 엄청나게 크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잖아. 2019년도에 작년에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지도 유출됐어요. 그 과정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이 차량정비기술사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두 문제는 틀리고요. 나머지 8문제, 9문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니면 10문제가 전부 다 똑같을 수가 있어. 뭐 거의 뭐 95% 99%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그러면 1% 2% 틀리냐 5% 틀리냐. 틀린 이유가 뭐냐면 검토를 해서 내는 단계에서 유출이 되고 최종 단계에 있는 건 출제를 내고 수정되기 전에 그 문제가 유출되는 거예요. 차량정비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나온 문제도 그런 식으로 유출해서 일부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싹 떨어뜨리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합격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거 걔네들만 누구만 딱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돈 받고서 합격시켜주는 거거든. 그거 캐면 돈 나와요. 분명히 100% 나와. 돈 얼마씩 받아 먹었다라는 거 다 나온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아니 조사가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전기 기능장 쪽에 문제가 유출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2019년도 차량정비기술사 문제지 유출됐죠. 유출. 이것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잖아. 조사. 그래서 올라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산업인력 가는 다 은폐시키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막냐? 지수가 좋아요. 얘는 산업인력 가는 나는 문제 유출의 점이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많이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별짓 다 했잖아. 2001년도인가 전기 기사 문제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때 산업인력 직원하고 거기 그 학원의 그 원장인가 강사인가 그 사람이 3년 6월 받고 살다 나왔어요. 3년 6월 살고 나왔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죠. 근데 그 일이 발생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산업인력가용단이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경찰이나 검사실이나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하고 한통 속이고 어쩌면 이제 검찰하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아마도. 이 검사가 산업인력가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응? 안 그래? 이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40일이 깨졌어요. 지금쯤이면은 검토 작업을 이미 들어갔고, 검토 작업이 지금 들어갔어요. 검토자한테는 넘겨줬을 거예요. 넘겨주면서 얘네들이 이제 유출을 합니다. 유출을 해서 66회 때도 앞전에 이제 순천 지역 그리고 광주 그쪽 지역에서 빼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대전에 한 학원이 그렇게 됐고 매번 이래. 이게 부정 집단이자 이게 뭡니까? 얘네들은 범죄자들이에요. 공범들이에요, 전부 다. 산업인력가용단 출제팀 그리고 또 검토자, 출제자 이들이 시험지를 빼고 유출하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수험자들한테 통신기기 그 부정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계속 떠들어 제끼는 거야. 썩은 거는 누가 썩은 거였어요? 산업인력가용단이 썩었고 폴리텍이 썩었고 양아치 전기학원들이 썩은 거예요. 걔네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고 걔네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안에서 썩은 걸 가지고서 그렇게 빼다가 그렇게 계속 하면서 수험생들 불쌍한 수험생들을 잡아다가 유치장에다 집어넣고 조사 막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이 얼마나 된다고? 시험을 보는 와중에 컨닝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죠? 아니 근데 그 사전에 한 30일 전에 문제를 빼다가 해요. 다 연습하고 가서 합격을 하고 감독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학생도 합격시키고 이러니 이게 제대로 된 시험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맞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떠들어야 돼요. 아, 이태민이 왜 쟤만 저러냐 막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부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 신서로 만들었고, 산업인력가용단에다가 작업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항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합격한대. 그래도 작업량을 소화하는 것도 기능장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고, 그래도 합격한대. 작업량 많게 해도. 문제는 쓰레기 같은 시험 문제를 보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랬지. 아니 그거는 합격한 거는 시험지 빼다가 부정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유출시켰어. 출제자나 검토자, 산업 직원이 유출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걔네들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합격자가 나오는 거고. 아니 일반 나이 먹은 사람이 50, 60, 70 먹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시험을 주로 보는데, 이 50대나 60대가 정전 퇴임을 하거나 명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2의 생활을 하려면 이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한데, 안전관리자료도 하려면은 말이야, 이게 필요한데, 공사를 업체를 가든지 뭘 하든지 이게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하잖아. 50대 60대가 이제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작업량을 소화를 못 해가지고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빼다 보지 못하면은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어딨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동작 빠른 사람들은 합격하는 거고, 동작 빠른 사람들이 이제 시험 문제 빼다 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그 연습하고 와서 보는 거지. 그런 식이라고 지금. 그냥 여러분들 이 시험이 정당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것들한테 뭐하러 걔네들 욕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우리만 닥달을 했잖아. 지금까지 우리만 욕하고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산업인력가용단 폴리텍 학원 놈들이, 양아치 학원 놈들이 이태민이 욕만 하고 다녔어. 나는 올바르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했는데 내 선에서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이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괜히 수업을 열심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태민만 욕을 한 거야. 그리고 이태민만 처벌받게 만들고. 이게 바로 지금 산업인력가용단의 행태고, 지금 그리고 이 국가가 이렇게,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썩을 대로 썩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이런 걸 똑바로 알았으면은 이거에 대한 지시를 내려서 확실하게 해결 방법을 봤어야 됐어. 문재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청와대 앉아가지고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밑에 청와대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고받았을 거 아니야. 고용노동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은폐 작업을 하고 있냐 얘기야. 다 묻어두고 있고 산업인력가공단 편 만들려고 하고. 이 부정집단 아니에요? 산업인력가공단이? 얘네들? 출제가 그렇게 썩었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독관들 싹 바로 잡으면 돼. 첫 번째 첫 단추는 뭐라고 그래서 출제라고 그래서 출제. 양질의 좋은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문제 유출을 안 하고, 정부가 유출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첫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감독관들은 싹 잡아제껴야 돼, 걔네들. 자기 학생들 합격시키려고 막 딱 들어가잖아. 불합격인데도 합격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5월 어린이날인데 저도 이제 좀 이따가 애들 데리고 나서 선물도 해줘야 되고, 선물을 뭐 해주려나 학용품이라도 좀 사줘야지 돈을 갖다가 옷 같은 거 사주겠습니까? 옷도 너무 비싸가지고 신발도 십몇만 원씩 하는데 애들 거는. 그래서 그걸 사주지 못하고 5만 원씩 주던지
아니면은 뭐 학용품이나 사주든지 사고 싶은 거 뭐 있냐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리고 뭐 저 피자나 저 뭐 치킨 정도 이렇게 사주려고 그럽니다. 뭐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태민이가 요번 달 저번 달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료 영원 냈습니다. 참, 영원 냈으면은 여러분들 그 소문 떠드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뭐 이태민이 뭐 전기기능장 가지고 뭐 돈 뭐 때로 벌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뭐 재산 빼돌릴 것도 없고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고 거기다가 또 이제 재작년에는 그게 뭐예요? 벌이가 하나도 없었잖아. 수입이 빵원이 빵원.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그 전전달은 15,000원인가 17,000원인가 냈다가 그 다음에 저번 달은 이제 그 전달은 4월 달은 영원 냈어요. 그게 의료보험료가 재산하고 그 있지 않습니까? 소득하고 이거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없어요. 제가 없어. 그러니 저에 대한 막 그런 헛소문, 나쁜 소문들 막 내고 별짓 다 했잖아. 얘네들이 누가 했습니까? 학원들, 폴리텍, 산업인력가공단이 얘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랬지. 이제 그 세월이 참 벌써 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으네. 10년이.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 55회 이후로 엄청나게 싸웠거든. 그냥 싸우고 항의하고 이게 무슨 시험이냐 하면서 수험생들 막 울고 오고 막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확 엎어버리자. 이게 대물에도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야 그 민원 내고 항의하고 그때 민원 낸 사람들 한 수백 명 될걸요? 그죠? 집단으로 민원 냈는데 그때 당시 산업혁가공단 그 출퇴 팀장이라는 놈이 저한테 회의를 하더라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이거 항의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 다음에 잘 내겠지 하고서 나는 그 딱 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 아주 뒤 엎어버렸어요. 쫓아가서 전부 다 뭐예요 그 집회 열고 그러니까 데모 해가지고 엎어버려야지 됐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한 발 물러섰던 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시험 문제 유출하지 말라고 56회서부터 이제 있잖아. 그 뭐 써 있잖아. 써 있고 이제 그 완전히 뭐 그러잖아요. 그지? 이 시험 문제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얘네들이 소송당하. 만약 그 시험 문제 끝나고 줘도 되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문제가 바뀌니까 확 바꾸면 돼요. 다음날은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문제를 갖다가 얘네들이 저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문제 바꿔서 또 내면 돼. 1년에 2번밖에 안 보는데 그거 바꿔서 못 냅니까?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뭐 문제 몇십 개씩 그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뭐 2개 그리는 거 그거 뭐 생각을 해봐 바꿔서 그거 그리면 되지. 그걸 못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뭐 그렇게 귀찮아서 그런 건데 뭘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제가 뭐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지금 출제 오류가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요번에 그 66회 시험 문제도 출제 오류죠? 출제 오른 거 아실 겁니다. 뭐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뭐 감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은폐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산업인력가 은폐 작업. 그러니까 문제 공개를 안 하니까 이제 은폐 작업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업인력가공단은 이 부정 집단이자 비리 집단이야 이거.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 집단. 범죄 집단이야 범죄 집단이야. 집단. 얘네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자격 검정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문제를 뜯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일어났던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